안녕하세요, 도자기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최근에 제가 읽은 책이랑 그 다음에 산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먼저 최근에 제가 읽은 책은 바로 이 류드밀라 울리츠카야의 커다란 초록 천막이라는 책입니다. 이 책은 러시아의 여성 작가인 류드밀라 울리츠카야의 장편 소설인데요. 이렇게 두 권으로 되어 있고 두 개가 좀 두꺼운데 이 책 진짜 재밌게 읽었습니다. 제가 몇 년 전에 러시아 현대 여성 작가들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, 그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인가 그 사람부터 해서 류드밀라 울리츠카야, 그 다음에 류드밀라 페트르시엡스카야, 디나 루비나 등 좀 러시아권의 여성 작가들의 책을 쭉 읽은 해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때 되게 재밌게 읽었었는데 이 류드밀라 울리츠카야의 소설, 그것도 두 권이나 되는 장편 소설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여행 가는 날에 그 소식을 들었는데 여행지에 있는 오프라인 서점에 마침 이 책이 있어서 빌려서 여행지에서부터 읽기 시작한 그런 재미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. 이 커다란 초록 선막은 시작이 그 1953년에 소련의 스탈린이 죽은 날부터 시작을 해요. 그래서 그때 스탈린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 당시에 좀 약간 청소년 그 정도 나이대 되는 몇 명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은데 크게 주인공,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3명 정도가 돼요. 그 3명이 학교에서 만나서 성장을 해나가는 이야기를 쭉 담았습니다. 그래서 1950년대 이후부터 1970, 80, 브레즈네프 시기를 거쳐서 현대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 3명과 그 3명을 둘러싼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조명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약간 장르는 군상극 쪽에 좀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러시아의 음악도 좋아하고 러시아 문학계에도 좀 관심이 있고 또 잘 알지는 못하지만 러시아 과학계 역시 당시에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많은 소용돌이에 휩싸였다는 거를 들은 적에 있어서 이런 러시아 음악, 문학, 과학계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마침 이 류드밀라 울리츠카야가 예전에 여기 저자 소개를 보시면은 유전학 연구소에 근무하다가 지하 출판물을 읽고 유포한 혐의로 해직이 되었어요. 그런 작가 자신이 과학 쪽에서 일한 경험도 있고 또 이 작가를 둘러싼 주변 문학계나 그 다음에 그가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음악계의 이야기들이 쭉 담겨 있어서 저는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. 그래서 1900년대 중반 이후에 러시아의 이런 예술계, 문학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정말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제가 체호프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 체호프의 느낌이 여기서도 살짝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삶이 좀 부조리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잖아요. 근데 그럼에도 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이야기를 체호프도 그렇고 류드밀라 울리츠카야도 담고 있어서 저는 되게 좋아하는 작가입니다. 특히 류드밀라 울리츠카야는 단편 소설집도 한국에 번역 출간되게 있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장편 소설 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류드밀라 울리츠카야 장편 소설 중에서 쿠코츠키의 경우라는 장편 소설이 있는데 그 장편 소설을 다 읽고 난 뒤에 제가 막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산 느낌이 들었거든요. 그런데 이 책도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분량이 많지만 워낙 술술 읽혀서 추천드립니다. 이렇게 첫 번째 류드밀라 울리츠카야의 커다란 초록 천막이었고요. 그 다음에는 제가 올해 좀 빠진 작가가 있는데요. 바로 에드거 람포입니다. 에드거 람포는 탐정소설 이쪽을 쓴 일본 작가로 유명하죠. 그래서 이 필명 역시 에드거 앨런 포에서 나온 필명이잖아요. 에드거 람포가. 근데 에드거 람포 책은 약간 아케치고구로 같은 탐정에 나오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좀 에로그로라고 하나요? 그로테스크한 것도 있고 에로적인 면도 있고 또 작가 자신이 자기의 그런 취향을 부정하지 않아요. 작가 후기에도 읽어보면은 자기의 그 좀 이상한 취향에 대해서 쭉쭉 말하는 것도 있고 또 워낙
글 안에서 소재적으로도 음산한 취향이 좀 들어있는데, 근데 개인적으로 그런 게 에도가와 람포의 글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책은 두드림이라는 책에서 나온 건데, 이게 정가가 재정가가 돼서 값이 8,900원밖에 안 해요. 그래서 그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데 500쪽이 넘는 책인데 이렇게 1, 2, 3권이 있거든요. 그게 10,000원도 안 하는 정말 싼 가격에 에도가와 람포의 글을 많이 읽을 수 있어서 올해 상반기에 진짜 에도가와 람포에 빠져가지고 읽었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은 세 번째 책인데, 이렇게 보면은 뭐 고구마 벌레 등등 딱 이름만 들어도 뭔가 이상할 것 같은 글들이 실려 있는데, 네, 사실입니다. 이상하고요. 이름처럼 이상한 책이고요. 그래서 좀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기는 좀 그렇지만, 이런 에로그로한 인간의 그 음산한 내면을 표현한 소설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께는 추천드립니다. 또 에도가와 람포가 나온 탐정 중에 아케치 코고로가 있잖아요. 그 명탐정 코난의 잠자는 코고로의 코고로가 아마도 이 아케치 코고로에서 나온 것 같아요. 아케치 코고로 사건 수첩이라는 전집을 도서출판 B에서 쭉 내주시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7권까지 나왔는데 그 7권을 최근에 샀습니다. 딱 표지를 보시면 표지가 참 되게 만화스럽기도 하면서도 좀 기괴한 면이 있어서, 제가 좋아하는 서점 사장님이 이 책은 진짜 재미있는데 표지 때문에 안 팔린다는 그런 오픈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하는 면도 있지만, 저는 이런 이상한 음산한 에로그로한 표지가 좋습니다. 남 앞에서 이 표지로 들고 있기는 좀 그래서 저도 항상 아케치 코고로 사건 수첩 시리즈는 북커버를 끼워서 읽고 다니지만, 어쨌든 네, 개인적으로는 이 표지 좋아합니다. 취향을 좀 많이 탈 것 같기는 한데, 그렇게 해서 지금 7권이 있는데 1권부터 6권까지도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. 근데 그 아케치 코고로의 이 탐정 이야기는, 탐정 소설은 되게 허술한 면이 있어요. 그리고 지금 읽으면은 좀 특정 소수자 집단에 대해서 차별적인 내용도 있는데, 그거는 뭐 시대적으로 그런 소수자 집단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 좋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그대로 드러내면서 좀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즐길 것은 즐기고 이러면서 읽는 중입니다. 이렇게 에도가와 람포의 책이었고요. 그 다음에는 최근에 산 책이 바로 이 라라, 일본 만화 잡지 라라의 9월호입니다. 이 라라 9월호를 왜 샀냐면, 바로 부록에 이 나츠메 5인장 마르쉐백이 있다고 해서 샀어요. 마르쉐백 부록이 받은 게 바로 이건데, 저는 장바구니를 정말 좋아하거든요. 제가 장본으로 다니는 걸 좋아해서 항상 장바구니 들고 다니는데, 그래서 혹시나 장 볼 때 쓸 수 있을까 해서 이 부록을 받아봤는데 생각보다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. 여기는 그냥 우유나 과자 한두 개 정도밖에 넣을 수 없는 크기지만, 그래도 냥코 선생이 너무 귀엽기 때문에 소장용으로 상자에 타카시 동복, 나스메 타카시 동복이라고 써있는 게 너무 포인트네요. 이렇게 해서 이것도 구매를 했고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만화 잡지를 뭐 표지나 부록 때문에 사면은 제가 관심 있고 읽을 만한 만화가 잡지 하나에 한두 개밖에 없어서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, 의외로 라라에는 제가 좋아한 제 취향의 만화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 만화 잡지 쭉 훑어보다가 좀 관심이 가는 만화가 생겨서 또 하나 샀는데, 바로 이 책입니다. 모모의 의술사 라는 책인데요. 그림체가 진짜 예쁘고 안에 내지를 막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, 그리고 제가 좀 의학사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거든요. 오히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. 과연 이 의술사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요. 한국에 아직 정발이 안 된 것 같아서 일본 원서로 샀는데 언제 읽을까요, 과연? 저의 이 귀찮음을 극복하고 이 책을 다 완독을 해야 되겠죠. 그렇게 해서 라라랑 라라에서 연재되는 모모의 의술사 단행본 2권을 최근에 이렇게 샀습니다. 그리고 만화 잡지를 또 한 권 더 샀는데요. 이거는 뭐 많은 분들도 구매하셨을 것 같아요. 바로 여학교의 별이 연재되고 있는 필령
8월호입니다. 완전 여름하죠. 그래서 여학교의 별은 올해 3권이 한국에서도 정발이 되었는데 저도 당연히 샀습니다. 그래서 이거 사은품 밀크컵까지 저는 받았는데 연재되고 있는 이 필리형 8월호 부록이 이렇게 스티커라고 해서 절대 쓸 수는 없지만 스티커 갖고 싶어서 샀습니다. 여학교의 별 사고 받은 포토카드도 보여드릴게요. 포토카드 고바야시 선생님. 이렇게 해서 필리형 8호로도 샀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올해 오랜만에 일본 여행을 가가지고 좀 일본 책 잡지들에 관심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 좀 최근에 인상이 깊어서 구매한 잡지들을 소개해 드릴게요. 바로 이 다빈치라는 잡지입니다. 이거는 그 일본어 번역가 분의 에세이에서 소개가 돼가지고 관심이 가서 샀는데요. 이렇게 좀 3권을 샀는데 가장 최신 8월호가 짱구가 나와서 심지어 여기 표지에 보면은 사랑이라고 한글이 써여 있고 가타카나로 사랑이라고 적혀 있어요. 그리고 뭐 여기 안에 보면은 짱구 특집으로 한국에서도 요즘에 짱구 관련 제품들 팔잖아요. 그래서 저도 짱구 초코비 장바구니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실려 있고 이 다빈치는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책에 관한 잡지예요. 그래서 최근에 일본에서 출간된 신간들을 쭉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히로시 스즈나 타카시 이세이 같은 일본의 유명인들의 인터뷰, 책에 관한 인터뷰 같은 것도 실려 있어요. 그래서 그 일본 번역가 분의 이세이를 보니까 이 다빈치를 구독을 해가지고 막 봤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좀 궁금해가지고 구매했는데 책에 관한 이야기가 잔뜩 들어있고 그냥 술술 잡지니까 술술 읽기에도 좋아서 그냥 심심할 때마다 책상 위에 펴놓고 그냥 내용을 읽지 않더라도 그냥 술술 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 말고도 최근에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일본 잡지가 있는데요. 바로 이거는 일본 여행에서 산 책 영상에서도 다른 호로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 8월 달에 나온 책의 잡지입니다. 그래서 여기도 항상 이렇게 책장을 소개하는 페이지가 들어있어요. 저는 이 페이지가 제일 마음에 든 것 같아요. 저의 꿈, 이렇게 책장 가득 책을 꽂아 놓을 수 있는. 그래서 이렇게 약간 책을 막 쌓아두는 거 저의 꿈입니다. 쌓아둘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이 책도 책에 관한 이야기가 쭉 들어있는데요. 이것도 일본어로 되어 있고 읽어야 하는데 사놓고 언젠가 읽겠지. 그림이라도 보면 다행이지.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. 이거 9월호도 아마도 한국 인터넷 서점에서도 주문하면 살 수 있어서 9월호도 구매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서 바로 이 북커버를 최근에 샀습니다. 너무 예쁘죠? 이렇게 똑딱이 단추도 달려있고 얘는 약간 누빔처럼 되어 있어서 두께가 좀 있는데 아까 보여드린 그 에드거 람포 책 있잖아요. 이것 때문에 샀어요. 그래서 크기가 A4 사이즈, A5 사이즈라서 책 자체보다는 좀 큰데 그래도 이 정도면 넣고 다니기 괜찮은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. 이렇게 안에 책 넣을 수 있고 가름끈도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키링도 달 수 있어서 키링 다는 거에는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이 소라 키링을 달았습니다. 사랑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서 책을 열심히 읽자라는 이렇게 북커버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이런 천 재질로 된 북커버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제가 읽은 책이랑 최근에 구매한 책과 잡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.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